안녕하세요. 건행머쌈TV 공인회계사 천승호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증여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받으셔가지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자 할 때 주로 세무회계사무소를 이용을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때 수수료 비용이 발생이 되겠고요. 수수료 비용이 만만치가 않게 되겠죠. 최소한 수십만 원부터 시작을 해서 수백만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오늘 이 시간은요, 바로 그 수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초간단 셀프 증여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끔 상담을 받다 보면은요, 증여하고 상속 혼동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증여라는 것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았을 때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상속이라는 것은 사망으로 인해서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이거에 대한 각각의 세금이 증여세, 상속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살아 생전에 재산을 무상 넘겨주고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쓰는 개념인 증여세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자, 이때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겠죠. 증여자라고 하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재산 물려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합니다. 또한 증여세는 재산을 바로 물려받는 수중자가 신고하고 납부를 하야겠는데 어디에다가 수중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또 언제까지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냐면요, 증여받은 날부터가 아닙니다.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중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신고 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 간단한 예를 들면은요, 만약에 증여받은 날이 2월 16일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2월 16일에 속하는 달 말일 2월 말부터 시작을 해서 3월 말, 4월 말, 5월 말,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여세를 셀프 계산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봐야 됩니다. 가장 먼저 증여세 계산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계산이 되어지는지 그 기본 흐름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만약에 재산을 1억 원을 물려받았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1억 원에다가 세율 적용하여서 세금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데 이것을 증여재산 공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뺀 나머지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을 하는데요.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이 과세 표준과 세율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도 함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서 증여세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세금이 계산이 되어지는지 그 기본 흐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증여받은 재산이 있겠죠. 그래서 얼마짜리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그 재산가액이 먼저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이고 깜찍해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증여재산가액이 있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금액에다가 바로 세율 적용을 하여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준다고 하였죠. 그래서 이 증여재산 공제 금액을 빼서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물론 조금 있다가 증여재산 공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뺀 증여세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을 하여서 증여세 산출세액이 계산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증여세 산출세액을 바로 납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3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중 신고만 하여도
요 산출세액의 3%를 공제를 해줍니다. 이것을 신고세액 공제라고 하는데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3% 공제를 받고 나면은 그 나머지 금액을 최종 세무서에다가 납부할 금액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내용은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인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면 5천만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또한 미성년인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2천만 원을 공제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직계 존속이 직계 비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5천만 원 공제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친족으로부터 만약에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1,000만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열된 사람이 아닌 제3자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공제받는 금액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될 것이 이 증여재산 공제해주는 금액이 증여받을 때마다 건건마다 공제해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10년 분치를 합산을 하여서 위 금액을 공제를 해주는 것이지 건건마다 공제해주는 게 아니라는 점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인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과세표준이 5구간으로 나눠져 가지고요. 이거에 따라서 각각 세율이 차등 적용이 되는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세율이 10%인데 이 10%는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일 때 10% 세율이 적용이 되고 과표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0%, 과세표준이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30% 세율 적용이 되겠고요.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의 경우에는 40,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30억을 초과한다면 가장 높은 세율 50% 세율이 적용이 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만약에 과세표준이 2억 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자, 이 과표 2억 원은 바로 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요 사이에 끼어 있겠죠. 그러면은 세율 20%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데 바로 2억 원에다가 20% 적용한 4천만 원이 산출세액으로서 계산이 되는 게 아니고요. 1억 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이 되겠고 1억 원을 초과하고 있는 2억 원 부분, 그러니까 1억 원이 되겠죠. 그래서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0%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1,000만 원이고요. 요거는 2천만 원, 그래서 총 3천만 원 산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좀 계산이 복잡하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속산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누진 공제 금액을 이용을 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자, 과세 표준이 2억 원입니다. 그러면은 세율은 20%가 적용이 되겠죠. 그러면 2는 4, 4천만 원에서 바로 1,000만 원의 누진 공제를 차감하면은 3천만 원이 빨리 계산이 됩니다. 자, 또 하나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과세 표준이 8억 원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때 속산에 의한다면 과표가 8억 원이면은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요 사이 구간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세율 30%를 적용을 하면은 38에 24, 2억 4천만 원이고요. 여기에서 누진 공제 6천만 원을 차감을 하게 되어진다면 1억 8천만 원의 산출세액이 속산에 의해서 빨리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가 안타깝게도 2000년 1월 1일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안 됐습니다. 거의 20년 이상 계속 이 구조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20년 이상 지나갔으니까 한번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증여세 계산의 기본 흐름,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재산 공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으니까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의해서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직접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소개해드린 사례는요, 주로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은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다음에 다시 10년 이내에 1억 원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부로부터 1억 원 증여받았는데 10년 이내에 어머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살펴볼 네 번째 내용은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다음에 10년 이내에 할아버지 조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각각 이렇게 네 가지 사례로 구분을 하여 본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다면 일단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이 되겠죠. 그리고 바로 이 금액을 세율 적용을 하여서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증여재산 공제를 해준다고 하였는데, 직계 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진다면, 그리고 수중자인 내가 성년이라고 한다면 5천만 원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증여세 과세 표준은 1억 원에서 5천만 원 공제를 받아서 5천만 원이 되겠고요. 이 과표가 1억 원 이하라고 한다면 세율 10%가 적용이 된다고 하였죠. 그리고 가장 낮은 세율이니 누진 공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표 5천만 원에다가 세율 10% 적용을 하게 되어지면은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고요. 또한 증여받은 날에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산출세액의 3%를 공제를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에 3% 하면은 15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 공제 15만 원 공제를 받게 되어진다면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고요. 또 10년 이내에 또 2차로서 1억 원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이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게 1차 증여고요. 요게 이제 2차 증여가 되겠는데요. 1차 증여받은 내용은 앞에 살펴봤던 내용하고 일치가 됩니다. 즉, 증여받은 재산 1억 원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받으면은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고 1억 원 이하이니까 세율 10%를 적용을 하여 산출세액이 500만 원이고요.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3% 15만 원 공제를 받게 되어서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1차 증여 받은 다음에 신고를 하였는데 10년 이내에 또 부로부터 1억 원을 다시 증여를 받게 되어진다면 2차 증여세 계산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자, 2차적으로 1억 원을 다시 증여받았다고 해서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동일인 합산이라고 해가지고요. 부로부터 1억 원 받았는데 또 1억 원을 다시 증여받았으니까 이게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에 의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즉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1억 원이 아니고 합산이 되어서 2억 원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직계 존속으로부터 성인인 직계 비속이 증여받았으니까 5천만 원 공제를 해주고요.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 되겠죠. 또한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이니까 이 과표 구간이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럴 때 적용되는 세율은 20%로 높아지는 거죠. 10%에서 20%. 그러면은 1억 5천만 원에 20% 세율 적용을 하면 3천만 원이 되겠고요. 여기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면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계산이 됩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언급하면 과표 1억 5천만 원에 20% 적용하면은 3천만 원이고 빼기 누진공제 1천만 원 빼면 산출세액은 2천만 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네, 이 금액 다 납부하면은 조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죠. 왜 그러냐면 이 금액 2억 원 속에는 1차 증여분 1억 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1차 증여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485만 원이라는 증여세를 이미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또 차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2천만 원에서 485만 원 차감을 하게 되겠고요. 요거 차감하는 위의 금액 1,515만 원에 3% 또 신고세 공제 적용을 하게 되어진다면 최종 납부할 세액은 1,469만 5,500원이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동일인 합산을 해가지고 2차 증여세를 계산을 하냐면요. 만약에 합산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억 원, 1억 원 이렇게 이제 각각 증여세가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1억 원 세율 10%, 2차 증여분도 1억 원 세율 10%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이렇게 500만 원, 여기는 증여 재산공제 받을 수 없으니까 1억 원에 10% 1,000만 원 해서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으로 과표가 다운이 됩니다. 즉 세율 자체가 20% 세율 적용이 되지 않고요. 합산이 되지 않는다면 1억 원의 세율 10%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서 증여세 내는 금액도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10년 이내에 또 재차 2차 증여가 발생되어진다면 종전에 증여해줬던 재산하고 합산을 하게 됩니다. 합산을 하게 되어진다면 과표가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세율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동일인 합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는데 10년 이내에 다시 어머님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두 번째 내용하고 비교 좀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내용은 부로부터 1억 원 증여를 받았는데 또 10년 이내에 부로부터 다시 1억 원을 증여를 받은 경우였죠. 거기에서 부가 모로만 바뀌어졌습니다. 자, 이때 1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은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증여재산가의 1억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 빼면 과표가 5천만 원이고요. 1억 원 이하이니까 세율 10% 적용을 하여 산출세액 500만 원이 계산이 되었고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3% 공제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15만 원 공제를 받아서 납부할 세액은 485만 원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2차 증여분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냐면, 자, 세법은 부나 모나 동일인으로 봅니다. 사실 직계비속 입장에서 보면은 아버님이나 어머님이나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세법은 동일인으로 포함 합산을 하게 됩니다. 즉 각각 별도 1억 원, 1억 원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합산이 되어서 2차 증여분의 증여재산가액은 2억 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 공제를 하게 되어진다면 과세 표준은 1억 5천만 원이 되겠고요.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니 세율 20% 적용을 하면 3천만 원이고
이 3천만 원에서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공제를 하면은 산출세액은 2천만 원입니다. 또한 1차 증여분에 대해서 485만 원 세금을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으로서 요걸 또 차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천만 원에서 485만 원 차감을 하면은 1,515만 원이고요. 요거에 3% 신고세액 공제 45만 4,500원 공제를 받게 되어진다면 2차 증여분에 대해 내야 할 증여세는 1,469만 5,5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건 부나 모나 동일인으로 본다고 되었죠. 그래서 이제 동일인 합산이 되어집니다. 자, 이 내용은 바로 앞에 살펴봤던 두 번째 내용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보시면 2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할 세액이 1,469만 5,500원이 되겠죠. 그리고 요 내용은 지금 살펴본 세 번째 내용 1,469만 5,500원하고 100% 일치가 되는 내용입니다. 즉 부나 모나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부로부터 1억 원 증여, 부로부터 1억 원 증여나 2차 증여, 모로부터 1억 원 증여 받은 경우나 납부할 세액은 일치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살펴보게 될 네 가지 사례 중 마지막 네 번째 사례를 네 번째 사례는요,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은 다음에 10년 이내에 다시 조부, 할아버지로부터 1억 원을 재차 증여받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일단 1차 증여분, 즉 부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을 경우에 증여세 계산은 앞에 사례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계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요 내용은 바로 앞서 살펴봤던 세 번째 내용인 부로부터 1억 원 증여받았고 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를 받은 경우하고 좀 비교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내용 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부나 모나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합산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합산을 한다고 하였는데 네 번째 사례인 조부로부터 1억 원을 다시 증여를 받는다면 부나 조부나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산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억 원이 아니고 조부로부터 증여받은 1억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계산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건 일단 됐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증여재산 공제,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동일인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면 또 5천만 원 공제 또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이 증여재산 공제는 동일인 여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에 증여재산 공제를 보시면은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고 수증자가 직계 비속, 그중 성인이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요건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에 5천만 원 공제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직계 존속에는 부뿐만이 아니고 조부도 직계 존속에 포함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 부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 이미 증여재산 공제를 5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2차 증여분에 대해서 똑같은 직계 존속인 조부로부터 받는다면은 요는 5천만 원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나 조부나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한 번만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번에는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자, 이걸 받게 되려면은 1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건 10년 이내에 재차 증여받은 분이기 때문에 2차 분에 대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인으로 안 보기 때문에 합산은 안 되지만은 증여재산 공제는 받지 못한다. 요게 바로 세 번째 앞에 사례하고 차이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니까
과표가 1억 원 이하이면은 세율 10% 적용을 하여 산출세에 1,0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차이점은 뭐로부터 바로 재산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즉 중간인 부 단계를 건너뛰어 가지고 손주가 조로부터 재산을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제 30% 또 할증이 됩니다. 요걸 중간 세대를 생략해 가지고 증여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세대 생략 할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출세액 1,000만 원에 30% 300만 원이 또 추가 할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00만 원이 산출세액으로서 계산이 되겠고요. 요걸 3개월 이내에 신고만 하여도 1,300에 3%에 해당이 되는 39만 원 신고세 공제를 받게 되어서 2차 증여분에 대한 납부할 세액은 1,261만 원으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앞의 사례보다는 좀 복잡한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죠. 자, 오늘은 증여세 사례 중에서 가장 흔히 발생할 수 있는 4가지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을 물려주시고자 할 때 또는 재산을 물려받으실 때 이 4가지 사례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파악을 하신 후 거기에 맞게끔 증여세를 직접 신고를 하게 되어진다면 세무회계사무소 증여세 신고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일반인들도 세금 계산 또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